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견 이렇게 되게 이정렬입니다. 오늘 4월 20일 현재 시각은 5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진아이솔루스 오랜만에 일진아이솔루스를 브리핑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좀 기다렸던 소식들이 나와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정부가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한국과 미국 대표 기업 간 합작 법인 유치를 통해 수소사업 경쟁력을 강화 나선다는 소식이 수소 관련주의 동반 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난 이제 3월 30일 기사였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수소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진아이솔루스가 여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기대감들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서는 화물차 같은 경우에서도 수소 탱크를 실어서 수소를 충전해서 그거를 유통하는 것에 수소 연료 탱크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수소 연료 탱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부분들. 근데 수소 산업이 언제 확산이 될지, 정부에서 수소 관련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제 통과가 될지, 수소 사업이 언제 성장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금의 의구심들은, 좀 시기적인 의구심들은 좀 있습니다. 언제 될지, 되긴 될 것 같은데 언제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일진아이솔루스 와가지고 제품들을 보면은 넥소의 핵심 부품인 수소 탱크를 독점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승용차, 상용차 외에도 지게차, 선박, 열차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제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건설 기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게차, 드론, 선박, 열차 이런 쪽으로 되니까 건설 기계 쪽으로도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건설도 그렇고 수소 선박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탱크를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 그런 쪽에서는 탄소 섬유 복합 소재라고 해가지고 수소 탱크를 뒤에 이제 실어서, 약간 이거예요. 이게 트렁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마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탱크에 수소가 충전이 돼가지고 이걸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좀 유명한 것들은 이게 넥소차의 독점으로 공급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이고, 이게 트랜스포트라고 해가지고 튜브 트레일러죠. 가스 이송 시스템 중에 하나다. 여기 보면은 튜브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서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수소 탱크가 좀 깁니다. 길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납품이 되는 게 좀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거든요. 길어져요.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 톤당 튜브 트레일러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트레일러가 길이가 길진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수소탱크가 이렇게 서 있다. 이게 좀 짧다라는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 장점으로 인해서 골목 구석구석을 다닐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트레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이송 수단이다. 타입 4 전체적인 중량 절감을 위해서 운송 비용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인손량을 대폭 늘려가지고 더욱 경쟁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동식 충전소라든가 수소 튜브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수소를 생산을 하면 수소를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튜브 트레일러를 이용해가지고, 아니면 화물차가 수소 탱크를 실어가지고 유통을 시키겠죠. 거기에서 똑같은 이제 좀 더 긴 튜브 트레일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튜브 트레일러의 수소 산업이 성장이 되면서 유통이 저절로 많아지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자, 이 튜브 트레일러 생산하고 있는 게 일진 복합 소재예요. 내년에 상장을 추진을 한다라는 게 이게 2020년도 기사였습니다. 내년 상장 추진하고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지금 수익성이 그닥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진 복합 소재에서 수소경제 시장이 급속도로 커져서 공장 증설 등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수소버스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등등등 수소차 넥소 생산을 늘리고 현재 공장을 풀가능하고 있으나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 이게 좀 기술력이 좀 있느냐,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탱크인데, 참고로 이 일진아이솔루스의 박람회 영상들 제가 인터뷰한 것들이 있는데, 채널에 오시면은 이 튜브 트레일러 탱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수소 탱크 이런 식으로 일진아이솔루스 여기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필요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탱크이거든요, 탱크. 탱크들을 실어가지고 나눈 건데, 이거 좀 길죠, 이 화물차, 튜브 트레일러용으로. 자, 하여튼 뭐 오시면은 채널 안에 있으니까 보시고, 일진 복합 소재, 이거 상장을 좀 언제 하느냐, 이번 연도에 소식이 좀 살살 들어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IPO가 언제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넥소의 독점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넥소의 독점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 긍정적인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줬습니다. 베이징에서 시범運영한 지 3개월 만에서 중국의 보조금을 받기 시작을 했다. 베이징의 승인을 받았다. 중국 규정을 적용한 현지형 수소연료 전지 전기 차량 넥소가 보조금 혜택을 등에 얻고 현지 신에너지차 시장에 본격 투입된다. 이게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판매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중국 규정에 맞게 고친 모델인데 수소 탱크가 총 3개가 장착이 됐다. 5분이면 충전할 수 있다. 또 인프라가 또 문제긴 할 것 같은데 중국이 또 이제 수소 쪽으로 공격적인 그런 뭐랄까 이제 사업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긴 합니다. 중국 쪽에서. 자, 그래서 일단 넥소가 판매량이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일진아이솔루스한테 당연히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일진 복합 소재 수소 탱크가 접목이 된 거고, 아직까지는 IPO가 추진이 되지는 않았지만 IPO가 추진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진아이솔루스가 수혜를 좀 받는 자산에 대한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수혜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나 연기금이나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엑소소 이거 소식이 들려준 게 4월 한 14일쯤이다 보니까 한 6거래 정도 지났는데 이때부터 4월 14일부터죠. 약간 상승하는 흐름들 60일선 돌파를 해주고 약간 상승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으니까 우리가 이 45,000원들을 돌파를 하는지 이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어질지 그런 것들도 가늠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일진아이솔루스가 실적이 아직까지는 뭐 좋지는 않습니다. 98억 원 정도 2021년에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EPS가 조금 낮았어요. 단기 순이익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 넥소에 대한 부분들로 해가지고 또 이제 증가되는 실적들을 좀 보여줄지가 좀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실적의 개선 흐름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정치는 이번 연도 단기 순이익이 193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PS가 531원이다 라고 하죠. 이전에 536원대 잠깐 난 적이 있었는데 284원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531원하고 790원 이게 좀 장기적으로 2023년도까지니까 이거 좀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장기적인 실적의 개선세 이런 것들 포인트로 체크를 계속 꾸준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는 PER이 284원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43,650원에서 284원을 대입을 해보면은 PER이 153배 정도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43,650원에서 2022년도 531원도를 반영을 하면은 82배가 됩니다. 43,650원에서 2023년도 790원을 반영을 해보면 55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성장 추세를 타기 위해서는 이게 실적이 개선되는지 이런 포인트들도 계속 확인을 꾸준히 분기별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넥소의 중국 판매량을 좀 보면은 이런 일진아이솔루스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진아이솔루스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들려줬으니까 주가에도 슬슬 반응이 좀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